3초, 2초, 1초, 0초, 발사! 러시아 잠수함의 영해 침범이란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필리핀 해군이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자신들의 영해를 무단으로 침범한 잠수함에 보다 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아예 2척의 함정을 추가로 도입하여 대잠전 역량을 증대하기로 한 것인데요. 러시아는 자신들의 해군 주력이라 할 수 있는 킬로급 공격용 잠수함 중 한 척을 필리핀의 영해로 투입했다가 수면으로 부상하였으며, 이에 필리핀 해군은 호세리잘급 호위함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 감시했습니다. 아직 해당 잠수함이 어떤 목적으로 필리핀 영해를 침범하였으며 수면 위로 갑자기 부상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타국 잠수함이 영해를 무단으로 침범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필리핀의 공분을 자아내기는 충분합니다. 이에 필리핀의 로이 빈센트 트리니다드 준장은 초계함 또는 호위함 2척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필리핀군의 3차 현대화 사업에 더 많은 군함과 대잠 전투 역량이 포함될 것임을 덧붙였습니다. 트리니다드 준장이 초계함 또는 호위함이라 표현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호세리잘급과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을 각 2척씩 도입하며 해군력을 보강하고 있는 필리핀의 행보를 고려할 때 필리핀 해군은 최소한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의 원형인 대구급 호위함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보다 더 강력한 성능의 호위함을 원할 것입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 해군까지 남중국해에 등장한 마당에 호위함보다 굳이 규모가 작은 초계함을 도입하는 것은 필리핀 해군에도 그다지 이로운 일은 아닌데요. 그리고 이미 필리핀이 보유한 모든 주력 함정을 건조한 대한민국이 이번에도 필리핀의 해군력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는 해외군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잠 작전 전력을 보강하려는 필리핀 해군의 움직임과 이에 따른 한국 함정의 추가 수출 가능성,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잠전이란 적 잠수함의 탐지, 추적, 교란 및 파괴를 목표로 하는 군사작전으로 현대 해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되며 전략적으로 아군의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고 자국의 해양자원 및 해상교통을 보호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해군의 군사작전 활동입니다. 잠수함이란 아군조차도 정확하게 탐지하기 힘들 정도로 우수한 은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여 경멸하는 대잠전은 해군의 생존성과 작전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적성국의 잠수함이 자국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엄청난 도발인데요. 갑작스럽게 러시아 잠수함의 도발을 경험한 필리핀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추가로 대잠전 역량을 강화할 해군 함정을 물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대잠전에는 주로 대잠초계 헬기, 대잠초계기, 구축함 등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필리핀의 열악한 국방 예산을 고려할 때 구축함 전력을 보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은 2척의 호위함 전력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잠전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이 한국산 호위함을 추가로 도입하고자 한다면 대구급 호위함 또는 충남급 호위함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대구급 호위함은 이미 필리핀이 도입하고 있는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의 원형이 되기 때문에 필리핀 해군의 입장에서도 도입 수량만 증가시키면 되어 운용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 다른 유형의 호위함을 별도로 도입한다면 이를 운용하는 필리핀 해군은 훈련과 정비체계를 이중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대구급 호위함을 추가로 도입한다면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남급 호위함은 대구급 호위함의 후속 기종이기 때문에 대구급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화력체계와 대잠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지금보다 강력한 함정을 원한다면 필리핀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전투 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호위함은 동급 함정 중에서 가장 뛰어난 대잠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축함 등 상위 체급의 함정을 도입하기 어려운 필리핀의 현실적 조건에서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대잠전의 핵심은 적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탐지 체계와 이를 타격할 수 있는 화력 체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은 SQS-240K 선체 고정식 음탐기와 SQR-250K 예인 선배열 음탐기를 장착하고 있어 적 잠수함에 대한 추적 능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SQS-240K 선체 고정식 음탐기는 음파 펄스 설정 폭이 넓어 천해와 심해를 가리지 않고
않고 최적의 투과력을 과시하며 음탐기가 설치되어 있는 자암의 소음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필터링하는 자암 소음 적응 제거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군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음탐기가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잠수함 식별 임무에 제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그만큼 적잠수함의 탐지 확률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전용 소나돔까지 장착하여 함정이 순항 속도로 항해하는 상황에서도 엔진 소음과 물결로 인한 음탐기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SQR-250K는 기존의 한국 해군이 사용하던 SQR-220K의 성능 개량판으로 최대 100km까지 적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해안선이 길고 국가 전체가 섬으로 구성된 필리핀의 작전 환경에서도 적성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요. 게다가 충남급 호위함은 개발 단계부터 작전 요구 성능 기준이 대구급 호위함보다 더 발전된 대잠전 체계를 탑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필리핀이 충남급 호위함을 도입한다면 지금보다 한층 더 강력한 대잠전 역량을 보유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호위함은 추적한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는 화력 체계도 우수합니다. 아무리 탐지 장비의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 적잠수함을 완전히 격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대잠전 임무라고 평가할 수 없는데요. 특히 한국은 청상어 경어뢰를 기반으로 한 홍상어 대잠 미사일을 호위함에서 운용할 수 있어 잠수함을 타격할 화력 체계가 상당히 막강합니다. 대잠 미사일은 바다로 투하하는 폭로해나 함정 측면에 어뢰 발사기에 발사되는 경어뢰와 달리 어뢰에 장착된 비행체를 활용하여 10km 이상을 비행 후 입수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 잠수함까지 타격 수단이 도달하는 시간이 극도로 빠르다는 전략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잠 초계 헬기 등에서 발사하는 경어뢰는 헬기 체급의 한계상 어뢰의 중량을 증가하는데 어려움이 커 함정에서 발사할 수 있는 대잠 미사일의 전략적 중요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더욱이 아시아권은 중국 해군이 끊임없이 팽창함에 따라 이를 상대하기 위한 대잠 미사일의 중요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홍상어 대잠 미사일을 장착한 대구급 호위함과 충남급 호위함은 우수한 탐지 체계와 더불어 필리핀의 대잠전 역량 증대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급 호위함과 충남급 호위함은 각각 16셀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으며 홍상어 대잠 미사일은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있어 함정의 전후 좌우 어디에서 적 잠수함이 등장하더라도 곧바로 신속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의 1에서 6번 함이 취역 시점에선 수직 발사관 탑재가 보류되어 난항을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호위함의 역량이 절대 부족하지 않은데요. 게다가 한국은 필리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도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한국은 이미 필리핀의 9년대와 3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으며 필리핀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9년대와 3단계를 통해 해양 및 공중방어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양방어 능력이란 결국 호위함과 초계함 등으로 대표되는 전투함정을 추가로 보강하고 중국을 비롯한 적성국들의 수상함, 잠수함을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데요. 필리핀이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과 충남급 호위함을 추가로 도입한다면 기존의 호세리잘급 호위함 2척,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 2척에 더해 최대 6척 이상의 호위함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남중국해를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한국산 함정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공동의 적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략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대거 묻혀 있으며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항로의 요지입니다. 또한 한국도 유럽과 아프리카로 통하는데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항로이기 때문에 남중국해의 패권 경쟁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소비되는 석유의 90%가 남중국해를 거쳐 수입되며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50%도 이 해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자신들의 억지대로 남중국해의 90%를 점유하게 되면 한국의 산업 기반은 자칫 말 그대로 초토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점령을 저지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협력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는 일입니다. 다행히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도합 4척의 호위함과 6척의 원양 초계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며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하려 하자 이제는 두 척의 호위함을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는데요. 한국과 필리핀이 확실한 연합전선을 형성한다면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 등 적성국의 수상함, 잠수함이 함부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2월 7일 미 핵잠망신 영상입니다. 지금껏 수없이 많은 미 해군의 위기설이 흘러나왔음에도 많은 전문가는 중국이 미국을 이기지 못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함정 보유 수량이 미국을 추월했지만 여전히 질적 측면에서는 미국을 따라잡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평가였으며, 이러한 평가의 이면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아성이 점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용접 불량으로 임무에 차질을 빚더니 핵잠수함은 그물에 걸려 물고기 신세를 면치 못한 것은 미 해군의 아성을 흔들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국의 조선 역량은 앞으로도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함정 보유 수량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상황이며 두 국가의 조선업 생산력을 비교하면 앞으로 격차는 더더욱 벌어질 것인데요. 미국 해군연구소의 월간지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전 세계의 주요 해전은 소수의 고품질 함대를 유지한 쪽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한 쪽이 이긴 사례가 더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함정의 수가 많다는 것은 초기 손실 이후에도 신속히 대체할 예비함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많은 자산을 통해 적을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심지어는 미 해군 내에서 작성된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조선업 생산 역량은 232배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분명 지금의 미 해군 전력이 보유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기술적 완성도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겠지만 계속해서 커지는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조선업 역량이 너무나도 부족하며 모자란 함정 수량을 커버할 전략적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이러한 문제를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고 핵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해군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공개했는데요. 현재 미 해군은 2027년 또는 2028년까지 주말특급 구축함에 극초음속 무기를 장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적의 방어 체계가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무기 체계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구축함에 탑재함으로써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에서도 적의 함정을 비롯한 고가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개량 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새로운 미사일 튜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주말특급 구축함에 장착 중인 미사일 튜브는 각각 3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한 척의 구축함에는 4개의 미사일 튜브가 장착되기 때문에 한 척당 총 12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은 부족한 함정의 수량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미사일 보급 체계를 고안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 해군은 미사일 수량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 항구로 회항하여 추가적인 보급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작전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항구로 회항하는 동안 필연적으로 작전 공백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으며 함정 수량이 부족한 미국이 매번 이러한 방식으로 추가 보급을 받는다면 물량에서 앞서는 중국 해군의 역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미사일을 추가 보급할 수 있도록 이른바 이동용 해상 재장전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이동용 해상 재장전 방식은 각 함정과 보급함을 트램으로 연결한 뒤 미사일을 재보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활용하면 해군 함정이 회항하지 않더라도 해상에서 곧바로 미사일 보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트램을 활용하여 해상에서 미사일을 보급하는 것은 지상에서 자주포의 포탄을 보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를 가지는데요. 파도가 치고 강풍이 부는 바다에서 군함과 보급함이 서로를 연결하고 무거운 중량의 미사일을 보급하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파도와 강풍으로 흔들리는 해상에서 미사일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레이더를 통해 주변 바다의 파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결국 미국이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상에서
해군에서 미사일을 재보급하려는 것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해상에서 군사 충돌을 감행하게 되면 미국 함정들은 수일 이내에 탑재한 미사일을 모두 소진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데, 하와이 등으로 귀환하여 미사일을 재보급받는 것은 너무도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또한 임무를 교대할 함정 수량이 부족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 다량의 미사일을 보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미 해군의 노력만 보더라도 중국 해군의 팽창은 분명히 주변 국가들의 안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중국 해군과 맞설 수 있는 전략 방안을 갖춰야만 합니다. 특히 한국 해군은 고급화된 전력 구축이 필요한데, 미국조차 압도하는 중국의 물량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그만큼 강력한 해군 함정을 다수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 작전을 염두에 둔 중국 북부정부 예하의 해군 부대는 보유한 호위함, 잠수함, 구축함의 수량이 한국을 상대할 정도는 아닙니다. 한국 역시 정조대왕급 구축함,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등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히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5개 정구 중 하나인 북부정구만을 상대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보유한 나머지 해군이 가세한다면 한국도 수적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없는데요. 중국은 5개 정구 중 3개의 정구에 해군을 편제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중국 해군을 상대할 수 있는 함대 규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동맹국과의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 해군과의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함정 MRO 사업은 한국과 미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한국은 미국과의 MRO 사업을 통해 중국을 제압할 미 해군 전력을 지원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전략적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서해 도서 방어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해에 위치한 다수의 도서 지역은 중국 해군과의 군사 충돌 발생 시 하나의 방어 거점이자 보급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도서 지역을 기반으로 각종 해안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거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지로 활용함으로써 해군 함정들의 작전 지속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유사시 중국 해군과의 교전에서 한국 해군의 전투력과 작전 능력이 증대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기술적 완성도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각종 무기 체계가 망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군 규모를 확대하고 다수의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수적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철저한 대비를 통해 언제든 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2번째 미션이었습니다.